안녕하십니까. 개념이 잡히는 일반 물리학 2장입니다. 2장 직선 운동에 관한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일직선에서만 움직이는 운동이고 보편적으로는 이제 곡선, 2차원, 3차원에서 움직이는 게 있죠. 그 부분은 좀 더 어렵기 때문에 다음 장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운동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할 건데요. 그러니까 이 물리에서 다루는 것 중에 가장 기본이 그 자연의 변화를 보고 자연을 관찰하는 건데, 그 변화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움직이는 거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움직인다. 그럼 뭐가 변하냐? 위치가 변한다. 그죠? 그래서 위치의 변화를 보고 움직인다. 근데 그 움직임이 변한다. 빠르기가 변한다. 예, 그런 것들을 이제 공부를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운동학, 그러니까 이런 운동을 대상으로 하는 물리학의 분야를 운동학으로 따로 구분하게 하는데, 이제 이거는 운동 자체를 연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 자체를 분류하고 비교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 운동학이 되는 거고, 운동의 원인에 관해서 얘기하는 것이 이제 동력학이 되는 겁니다. 아니면 이제 정지했을 때의 관계는 정력학, 그렇게 되는데, 사실 뭐 물리에서는 역학 안에서 큰 범위 안에서 다 해결이 되고요. 다 포함이 되는 거고, 이제 공학 쪽에 갔을 때는 이런 세부 영역으로 나눠서 더 세밀하게 들어가죠. 그래서 일단 요 2장에서 고려하는 운동은 직선 운동만 고려를 해요. 일직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직선 운동이라는 것이 한쪽으로만 가는 건 아니에요.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직선 운동도 상당히 복잡한 운동도 많아요. 그렇게 되는데, 일단 2장에서는 가장 간단한 운동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가 아니라 그냥 쭉 한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적어도 가다가 돌아가는 그 정도의 운동을 다루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운동 자체를 볼 거예요. 그래서 운동의 자체, 그 오른쪽으로 가네, 왼쪽으로 가네, 빨리 가네, 천천히 가네, 가다가 섰다가 다시 돌아오네, 그런 거 있죠. 그래서 운동 자체를 기술하는 것, 묘사하는 것. 그 다음에 잘 보니까 점점점 빨라지네. 예, 그래서 변화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운동 자체가 이제 이 관심의 대상이다. 포커스를 운동에다 맞출 거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쟤는 왜 빨라지냐? 쟤는 왜 느려지냐? 예, 그렇게 했을 때 그 운동의 변화가 생겨나는 원인은 왜 그러냐 하는 것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힘을 정의하게 돼요. 그래서 그 힘에 관해서는 5장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4장까지는 운동 자체를 어떻게 기술할 거냐, 어떤 운동이 있느냐 하는 것들을 보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다루는 것은 입자의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입자는 그 질량은 있어요. 질량은 있지만 크기를 무시하는 거죠. 크기가 없는 점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그 점 또는 질량은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 그러니까 점의 운동을 보거나 아니면 이제 실제로 점이 아니라 이런 입자들이 모여가지고 커다란 덩치를 이루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물체의 경우에는 입자처럼 움직이는 경우만 우리가 볼 거예요. 그 입자처럼 움직이는 게 뭐냐? 모든 점들이 다 나란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병진 운동이다. 순수한 병진 운동이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막대가 있을 때 막대가 오른쪽으로 움직인다. 그럼 막대의 윗부분이 움직이는 거랑 아랫부분이 움직이는 거랑 이런 부분이 움직이는 것이 다 나란하게 같은 방향으로 나란하고 또 같은 빠르기로 간다. 그래서 막대가 움직였을 때 어느 시간이 지났을 때 이런 막대의 모양이 여전히 똑같은 모양으로 움직이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가령 위가 빠르거나 아래가 빠르거나 해서 이 막대가 이런 모양이 아니라 이렇게 돌아가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병진 운동이 아니에요. 이런 경우는 운동이 더 복잡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다루는 것은 모든 그 물체를 구성하고는 모든 입자들의 운동이 나란하게 진행이 될 때, 그때는 입자 하나의 운동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수한 병진 운동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2장에서 다루는 그 예제나 연습 문제를 볼 때 이제 자동차가 굴러가네. 그럼 바퀴가 굴러가는 거랑 자동차 차체가 움직이는 거랑 구분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다 똑같은 하나의 점이 움직이는 거로 보자 하는 겁니다. 나중에 다 구분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운동을 먼저 기술하기 위해서 움직인다는 거죠. 움직인다. 그러면 움직임을 표현하려면 먼저 위치를 정해야 돼요. 여기 있었네, 저기 있었네, 가까이 있었네, 그죠? 멀리 있었네. 그런 것들을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위치를 정하고 그 위치가 변하는 것이 움직임의 기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위치와 변이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런 위치를 표시하기 위해서 동원하는 수학적인 도구가 좌표계예요. 좌표계. 그래서 좌표계 1차원, 그러니까 직선 운동일 때는 1차원 좌표계가 있으면 되는데, 1차원 좌표계는 이런 수직선 있죠. 수직선의 어느 한 점을 딱 잡고 기준, 원점을 잡아주면 돼요. 그래서 원점을 정하고 원점에서 양의 방향과 음의 방향을 정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오른쪽이 양의 방향이고 왼쪽이 음의 방향으로 정의를 해요. 그래서 그 수직선 위에 그 눈금을 표시하죠. 1, 2, 3, 4 또는 여기는 음의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요 점들이 이제 좌표가 되는 거예요. 이런 눈금이 있는 점들. 그럼 눈금 사이의 값은 뭐냐? 요 이제 그 적당하게 눈금을 읽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1차원 좌표계를 정하면 기준점으로부터 물체가 이 눈금에 있었다. 그러면은 위치가 x, 이제 x좌표 변수를 x로 주로 쓰는데 x가 2인 곳에 있다 하는 겁니다. 또는 기준점으로부터 왼쪽에 있다. 음의 방향에 있다. 그래서 마이너스 3에 있다. 그럴 때는 이 경우에는 x가 마이너스 3에 위치해 있는 거죠. 요것이 이제 물리적으로 측정을 했다. 그래서 미터자를 이용해서 측정했다. 그랬을 때 여기에 수직선 위에 단위가 같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그냥 단순히 2의 좌표가 2다가 아니라 2m에 위치해 있다. 그렇게 우리가 표시할 수 있는 거고요. 이 경우에도 마이너스 3m에 있다. 그러니까 원점에서 음의 방향으로 또는 왼쪽으로 3m 떨어진 곳에 있다. 그런 식으로 위치를 표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위치라는 것은 어떤 기준점, 그러니까 좌표를 정하는 건데 좌표를 정하는 게 기준점을 정하는 것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기준점, 원점을 정하고 그것으로부터의 상대적인 위치를 표시하는 것이 위치다 하는 거고요. 그거에 이제 수직선을 이용한다 하는 게 되죠. 그 다음에 부호가 있죠. 부호를 가지고 방향을 표시한다. 그러니까 위치에는 방향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방향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나중에 벡터하고 스칼라로 구분할 때는 엄밀하게 구분해야 되는데 1차원에서는 이 방향을 음의 방향 마이너스 부호 하나 갖고 양을 다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음수를 이용하면 음의 방향이구나. 양수를 이용하면 양의 방향이구나. 그래서 숫자 하나 가지고 표시가 된다 하는 겁니다. 실수 하나. 자, 이런 위치가 변했다. 변이죠. 변이는 위치의 변화를 표시하는 거죠. 예. 변이의 기호는 델타라는 기호를 쓸 거예요. 델타 x. 근데 그럼 이 델타라는 건 약속이 뭐냐면 앞에 델타가 붙으면 앞으로 모든 델타의 의미는 나중값에서 처음값을 빼라. 그러니까 델타 뭐시기 했을 때 나중 뭐시기에서 처음 뭐시기를 빼라 하는 겁니다. 얘가 x면 나중 x에서 처음 x를 빼라. 델타 v 그러면 나중 v에서 처음 v를 빼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델타 x 위치의 변화이기 때문에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를 뺀 값을 변이로 정의합니다. 이것도 이제 단위는 미터 단위를 쓰면 되죠. 자, 그럴 때 이 변이의 크기 얼마나 변했느냐, 위치가 변했느냐 했을 때 크기를 표시하는 것은 거리, 그죠? 두 점 사이, 처음과 나중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면은 변이가 되는 건데요. 여기에 부호가 있어요. 부호. 변이가 오른쪽 양의 방향으로 위치가 변했냐, 음의 방향으로 위치가 변했냐 했을 때 그 방향은 부호 델타 x의 부호를 가지고 양이냐 음이냐 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꿔서 표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때 위치는 원점이 정해지면 원점에 대한 상대예요. 그러니까 원점에 따라서 위치를 표시하는 값들은 달라져요. 그죠? 그러니까 원점을 이렇게 정했을 때 요 점이 지금 2였죠. 그죠? 근데 원점을 이렇게 이동을 하면 요 자리로 이동을 하면 요게 원점이다. 0이다. 하면은 요 같은 위치인데 이때는 그러니까 위치 자체는 안 변했지만은 원점이 바뀌었기 때문에 원점으로부터의 상대의 거리가 달라졌죠. 그러니까 이때는 좌표가 1이 되죠. 1. 그죠? 그래서 그 처음에 원점에 대해서는 좌표가 2m였는데 이렇게 달라진 원점에 대해서는 좌표가 1m가 돼요. 그래서 좌표 그러니까 위치를 나타내는 좌표는 원점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변이 있죠. 변이는 처음하고 나중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처음에
그러니까 처음하고 나중에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처음과 나중에만 의존해요. 원점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2에 있다가 이렇게 마이너스 3의 위치로 갔다라고 하면은 이게 원점을 처음 값으로 쓰나 아니면은 나중 값으로 쓰나 나중에도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변이의 크기와 방향은 원점하고 상관이 없어요. 항상 처음 위치하고 나중 위치에 의해서만 결정이 된다 하는 겁니다.